여러분, 바쿠스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독일에서 홈바를 즐기는 바쿠스입니다. 오늘 리뷰하게 될 위스키는 스프링뱅크에서 2025년 새롭게 출시한 5년 숙성 100프루프입니다. 2025년 6월 병입 제품으로 100% 버번 캐스크 숙성 제품입니다. 눈칠 필터, 내추럴 컬러, 알코올 도수는 100프루프 57.1%입니다. 영국 출시 가격은 50파운드 내외였고 현재 독일 리테일 가격은 70유로 전후입니다. 유럽 위스키 유튜버들의 소문으로는 이 5년 숙성 제품이 코어 라인업으로 새로 편입될 것이라는데요. 실제로 리테일 샵 등에서 제품 소개란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개되는 곳이 많고 어차피 스프링뱅크의 정규 라인들도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품이 수요를 얼마나 충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컬러는 명백히 버번 캐스크로 보입니다. 연한 볏짚색 스트로우 컬러로 잔에서 보이는 비딩, 즉 잔 벽에 맺히는 레그를 보면 매끄러운 유리잔에 아주 잘 붙어 있는 것이 당도가 높은 시럽을 연상하게 합니다. 컬러 내린다는 표현보다는 진한 점성이 돋보이는 텍스처입니다. 컬러 자체는 아주 밝은 골든 시럽입니다. 그럼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첫 향은 알코올 도수 57도에서 기인하는 치는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거의 모든 증류소의 앞마당에서 나는 젊은 화이트 와인 같은 스피릿의 향이 거칠게 올라옵니다. 사실 보리를 증류하는 곳인데도 포도 같은 과일의 향미가 나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인데요. 제가 다녀본 거의 모든 싱글 몰트 증류소는 이런 향기가 증류소의 영내에 퍼져 있습니다. 미들노트는 화이트페퍼, 바닷물, 흔히 뉴본이라고 불리는 새 술의 느낌, 힘있는 스피릿의 냄새입니다. 아울러서 은은한 피트와 함께 스모크가 깔려있고 상큼한 민트 계열의 노트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베이스 캐릭터는 이건 버번 캐스크다 입니다. 화이트 초콜릿과 진한 바닐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버번 한 잔이 부어진 느낌이고요. 베이스 역시 캠프파이어 모닥불 연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에 복숭아나 파인애플을 살짝 구운 냄새도 같이 딸려옵니다. 스프링뱅크를 즐기시는 분들이 찾으시는 전형적인 캠벨타운의 펑키는 없습니다. 하지만 젖은 종이 박스의 눅눅함과 약국에서 파는 빨간 약 요오드의 노트가 하단에 깔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향은 어린 몰트의 느낌이 지배합니다. 코에서 느껴지는 알코올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 알코올의 캐릭터는 메탈릭한 금속성 노트입니다. 이것이 알코올에 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프링뱅크 매니아들의 기대 심리를 최대한 자극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파워풀하고 특이한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모금 마셔보겠습니다. 향평가에서 말씀드린 메탈릭한 느낌이 혀 앞을 찌르는데요. 뭔가 금속성의 날카로운 것에 혀를 베인 것 같이 알코올이 치면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입안에 들어온 질감은 우디한 느낌인데요. 매끈하게 샌딩된 나무가 아니라 이 역시 거칠게 가공된 나무, 아직 가시가 남아있는 듯한 혹은 톱밥이 묻어있는 우드의 질감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서 지속력이 꽤 상당합니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우디함은 코팅하는 느낌도 있어서 나름 왁시합니다. 한 모금 더 마셔보겠습니다. 미들노트에서는 아직 어린 발사믹 식초의 신선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하지만 스파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향에서 느꼈던 구운 파인애플, 복숭아가 그대로 오고요. 바닐라 역시 강합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스프링뱅크의 캐릭터는 상당히 묽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아직 익지 않은 술의 느낌, 어떤 특정한 캐릭터가 없는 스피릿 원햇의 맛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베이스 노트는 입안을 감싸는 떫은 맛인데요. 쉐리의 특색이 아니라 퍼스트 필 버번 캐스크에서 오는 차콜의 느낌이 탄닌감과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노트는 리차딩된 버번 캐스크에서 오는 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뉴 메이크 스피릿에서 종종 나는 크리미한 단맛이 우러나옵니다. 피니쉬는 나름 긴데요. 과일 계통의 향미는 없고 강한 스피릿에 담긴 바닐라와 왁시한 노트가 진하게 남습니다. 이것은 흡사 뜨겁게 구운 마시멜로우와 차가운 콜라를 번갈아 먹는 맛입니다. 더불어 강한 스피릿의 텍스처는 아직까지도 식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물이 들어가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강하기만 한 스피릿은 구수하고 몰티한 바디감으로 바뀝니다. 과일 향기도 더 생겨나는데요. 과숙된 서양의 배와 물러버린 멜론의 맛입니다. 전체적으로 옅었던 피트와 스모크도 모두 사라졌고요. 갈아만든 배 음료에 화이트 페퍼와 생강을 조금 곁들인 달큰하고 턱 쏘는 맛입니다. 하지만 물을 넣으니 바디감과 피니쉬가 급격하게 다운됩니다. 물을 추가하실 때는 가급적 한두 모금에 빨리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총평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스프링뱅크 5년 숙성 100%는 확실히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유는 기존에 마셨던 스뱅의 전형적인 라인업과는 캐릭터도 다르고 무엇보다 만듦새가 전혀 다른 아이입니다. 시음하는 내내 여러가지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스프링뱅크는 왜 5년 숙성 제품을 출시했을까입니다.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 5년을 더 숙성할 창고가 없었을까? 혹은 피니쉬를 담당할 쉐리 캐스크가 준비되지 못한 것일까? 10년을 못 기다릴 정도로 자금의 압박이 큰 것이었나? 5년 숙성으로도 최고의 위스키를 뽑아내는 옥토모의 자극을 받은 것일까? 하지만 이 모든 물음은 전혀 다른 명제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어린 위스키라 하더라도 스뱅의 기존 디폴트 값에는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맛입니다. 무엇보다 고상한 풍미와 극강의 밸런스로 대표되던 스뱅의 고유 캐릭터가 없는 것에 묘하게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셔볼 가치가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바에서든 집에서든 혹은 지인의 집에서든 일단 보시면 한 잔 마셔보시고 호불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그럼 사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상이합니다. 첫째, 아직 스뱅을 많이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두세 종류 혹은 두세 병 정도 마셔보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굳이 궁금하지 않아도 되는 바틀이 5년 숙성 바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셔온 스뱅이 여러 병이고 대개 남은 보틀도 여러 병이 있다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한 병 들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시는 지인들과 호기롭게 스프링뱅크도 헛발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으로 안주를 삼으시면 될 듯합니다. 출시 가격이 기존 엔트리 제품인 10년 숙성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도 괜시리 긁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스프링뱅크의 아픈 새끼손가락 5년 숙성 100%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위스키 베가본드 독일에서 바코스였습니다.